네, 시민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0.62%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강한 모습 2,628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코스닥의 하락폭은 조금 컸습니다. 1% 가까이 빠졌습니다. 738포인트, 740선이 뚫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에서는 유독 좀 2천억 원 가까이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HLB 그룹주 일제히 하락했고요.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 상위에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좀 잡아가야 할지 이야기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효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내일 시장 전략 잡아가야 할지 특이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엔비디아 AI 칩 로드맵 공개를 했습니다. 블랙웰에 이어서 이제 블랙웰 울트라, 루빈 울트라, 파인먼 3년치 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들어가는 HBM을 비롯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부품들도 그렇고요. 다양한 것들도 이제 앞으로 레벨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젠슨 왕이 가죽 자켓도 입고요. 언제나 퍼포먼스도 멋있게 또 해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는 일단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급락을 했는데요. 자, 기조연설 주요 내용과 주가 하락 이유는 뭔지 백인현 매니저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지금 엔비디아가 차세대 이제 AI 반도체 칩 관련돼서 일정을 이제 쭉쭉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젠슨왕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가가 오르는 게 맞는데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GTC 2025 이후에 새로운 물량이 일단 나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 빠질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4월달 상호관세 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1일 날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새로운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실적 발표 전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자라는 의지가 조금 더 반영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 최근에 봤을 때는 미국 쪽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우리 국내 한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동시에 빠지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오늘 새벽에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오늘장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삼성전자도 좋았고 SK하이닉스도 좋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과거처럼 AI 반도체에 빠진다고 해서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체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는 AI 반도체가 조금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국내 반도체 쪽에서는 레거시 반도체가 바닥에서 수급이 살아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AI 반도체 역시 좋지만 지금 시장의 투자 포인트는 레거시 반도체에 조금 더 비중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AI 칩 무조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시황 자체를 우리가 레거시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효근 매니저님, 네. 오늘 이제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AI 칩 파인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3년분을 공개했는데 이제 당장에부터 HBM들도 레벨업이 돼야 돼가지고 다음 세대 HBM도 이제 4가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펄 테스트에 대한 여부도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타임 테이블을 본다면 앞으로 우리는 HBM4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HBM은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레거시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이클을 탈 거고 지금 그 HBM은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 계속 진화해 나가는 이러한 지금 흐름이 계속 나타날 것 같고요.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HBM4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지금 엔비디아의 그 AI 칩보다도 먼저 좀 더 앞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SK 하이닉스가 먼저 선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다만 지금 미국 시장이 여전히 그 글로벌 시장의 AI의 주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미국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왔던 요인 중에 하나고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약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요거를 제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좋습니다. 네네. 지금 요 차트를 조금 잡아주시면 지금 요게 이제 나스닥 지수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이제 차트가 이제 고점에서 거의 한 1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면 글로벌 시장이 또 같이 연동해서 요동을 치는데 다음은 이제 독일 시장 한번 볼게요. 독일은 오히려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홍콩 시장 한번 볼게요. 홍콩도 역시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빠지지만 글로벌 시장은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쏠렸던 자금들이 빠져서 국내 시장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게 글로벌 시장에 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이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은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뭘 사겠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미국장에 우리 국내에서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 미국장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고 반면에 그동안 못 올랐던 유럽,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아까 나스닥 차트를 아마 보셔서 아실 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빠졌나 싶을 정도로 네.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근데 그 수급들이 지금 홍콩, 중국, 독일, 우리나라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ሁ근 매니저님 하나 네. 더 궁금한 건 미국으로 빠진 수급들이 또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것. 네. 쉽게 말해서 미국 시장은 한 당분간 얼마나 저렇게 빠질 것 같으세요? 미국 시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진행을 좀 해야 하는 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조정이 나오면 여전히 AI가 이제 시장의 중심이니까 다시 또 미국 쪽으로 자금이 또 들어오겠죠. 근데 보통 이런 자금이 한번 빠지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이런 최소 흐름이 6개월? 진행되지 않을까. 많이 진행되면 1년, 최악의 경우는 2년까지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후의 흐름을 보는데 최소 6개월 정도. 그래서 우리 시장을 지금 굉장히 미국 시장은 흔들리고 있죠. 예전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이제 독일이나 홍콩보다 우리가 조금 늦긴 하지만 우리 시장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의 하락세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옛날같이 미국이 올라야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이런 커플링 현상은 당분간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의 겨울이 끝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네.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계속 박병주 매니저님도 레거시에 대한 강조를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네네. 그 그림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확실히 HBM, AI 칩보다는 레거시 쪽에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네. 저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신뢰가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 말보다도 지금 우리가 전에 회의하기 전에 그때 백인엽 매니저가 그때 얘기했는데 델 컴퓨터 CEO가 어떤 말을 했냐면 PC의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 이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지난번에도 계속 역설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이라는 그 컴퓨터 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청자님들이 쓰시고 있는 컴퓨터를 아침에 딱 전원 버튼을 키면
윈도우 창이 뜨거든요. 그 윈도우 창이 이제 윈도우 10이 있었고 윈도우 11이 있는데 네.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종료가 끝났고요. 윈도우 11이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게 윈도우 12가 되는데 올 가을에 9월 아니면 10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PC 안에 AI가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젠슨 왕이 AI PC라고 했는데 바로 요게 AI PC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최성능의 업데이트가 10년 만에 되는 거예요. 네. 2015년에 윈도우 10 서버용 그 D램을 많이 썼던 거죠. 자, 근데 그 밑에 화면 다시 한번 제가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내부에 들어가면 컴퓨터가 작동이 되도록 하드웨어의 주요 부품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CPU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아랫단을 보면은 키보드가 있고 마우스가 있는데 윈도우 12 같은 경우는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할 때 전원 버튼을 킬 때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그냥 음성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의 목적을 하면은 저희가 그 안에서 작동을 하면서 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즉 엔비디아의 GPU 가속기죠. 또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HBM이잖아요. 그 두 개의 묶음을 패키징하는 게 이제 그 TSMC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코아스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AI 칩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시장보다 PC의 시장은 더 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 안에 내부 부속품을 보면 CPU는 인텔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모리는 누가 만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2025년 주가를 보면요. 인텔은 올해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시초가 대비.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올라가고, 마이크론 3개월 연속 올라가더라고요. 하이닉스도 3개월 연속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는 빠지고 있습니다. 음봉으로. 그게 뭘 말할까요? 이제는 AI 그 반도체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AI PC다. 네. 즉 레거시죠. 레거시. 뭐 레거시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범용한테 범용. 전에 있었던 겁니다. 전에 있었던 건데 그러면 요 구조를 봤을 때 엔비디아는 여기 들어오려면 자기가 예전처럼 값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여기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손님으로. 그러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주요 여기 그 고객들이 이제 약간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기에서는 주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AI 그 주역은 온 디바이스 AI. 자, 우리 노트북에 AI가 들어가고 PC A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AI가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우리 그 AI 시대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것에 발화점이 된 게 딥시크. 딥시크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성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젠슨한테 속은 거죠. 한 날 5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속은 거 아닙니까? AI 싸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윈도우 심이라는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시고 네. 저는 이게 나중에는 말 나올 것 같아요. 저 혼자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엔비디아 네. 눈치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엔비디아 눈치 보지 말자. 윈도우 12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거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박병주 매니저님. 네. PC 수요가 늘어난다, AI PC가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모멘텀이 온 디바이스로도 갈 수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온 디바이스거든요. 예. 이게 지금 온 디바이스로 넘어온 레거시를 얘기하셔가지고. 그렇죠. 범용.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DDR5 예, 이거를 그러니까요. 레거시라 부르는데 우리 국산말로 말하면 범용입니다. 기존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온 디바이스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 올라간 것들 보면 전부 다 여기 PC 안에 들어가는 뭐 기판 같은 경우 심택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코리아 서킷 이런 회사들이 주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고 또 그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주력이 돼가지고 미국 반도체 지수가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침에 오히려 거기다 그냥 받쳐서 삼성전자가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뭐 심택이나 다른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들 오히려 급등세를 만들어냈던 것이 이제는 사이클 자체가 이제 주도권이 네.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
범위형으로 왔다고 그것을 온 디바이스 AI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가 뭐 일단 범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일단은 레거시라는 뜻을 과거의 유산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AI, 뭐 HBM 반도체를 나눌 때는 HBM, 최근에 우리가 많이 봤던 종목 한미 반도체 그쪽을 우리가 HBM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는 거고요. 레거시 쪽은 우리가 기존에 보던 뭐 동진 세미캠,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통칭을 할 때 좀 나눠서 본다라는 것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사실 이 시간에 레거시에 대한 강조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단답으로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레거시의 상승세가 지금 좀 도입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꽤 됐다고 보시나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이 들어왔던 걸 고려했을 때는 상승분이 올해 초부터 들어왔습니다. 한 2달 정도 기간이 최근에 네.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건 지금부터인데 기관들은 이미 2달 전부터 매집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거시 보면요. 우리가 한 몇 퍼센트의 수익 혹은 몇 퍼센트의 상승을 계산하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레거시 반도체요? 예. 좀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 이렇게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50% 이상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0%? 네, 50% 이상 수익 날 수 있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워낙 이제 상호 관세나 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2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50% 장기 뭐 백년 매니지만 1년 넘게 한 장기 1년 1년 넘게 1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1년에 50% 수익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수익이기 그쵸? 때문에 예. 뭐 장기적으로 1년 본다면 한 5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호 매니저 이런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금 HBM 얘기도 해봤고요, 레거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두 개 다 보면요. 레거시로 넘어갔을 땐 사실 캐파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유리합니다. 레거시 사이즈에서 보면요. 근데 제가 HBM4로 막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HBM4 삼성전자 뭐 오늘 주총도 했었고 어제 이재용 회장의 뭐 사직생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을 때 HBM4 이러나 저러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삼성전자 되게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지금 삼성전자도 결국 컬 테스트 통과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4에서 지금 승부수를 거는 것 같고요. HBM3는 일단은 이제 컬 테스트 지금 엔비디아가 그 방식 밸류체인 방식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하나의 이제 가정이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승부를 거는 거는 HBM4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급선무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을 이제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걸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통과되면 아마 HBM4에서는 조금 많은 삼성전자의 약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HBM4를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역시 SK 하이닉스가 HBM에서는 앞서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앞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50%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나온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바로 들어봐야겠죠? 네,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아무래도 소재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을 항상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동진 세미캠뿐만 아니라 제가 방송 무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소재 3인방,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한솔케미칼 어느 걸 매수하셔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50% 이상 수익 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일단 소재 다음으로 마진율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지금 제가 성우 아나운서님께랑 이제 방송을 오래 했는데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포커스링 쪽이었습니다. 예. 네, 포커스링 쪽에서는 많아요. 이제 TCK랑 하나머티리얼즈랑 월덱스, KNJ 이렇게 네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TCK가 비포마켓 쪽에서는 TCK가 포커스링 쪽에서는 가장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TCK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공부해 보셔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TCK 들어봤고요. 자, 박병준 매니저님 오늘의 종목은 어딜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그쪽으로 굳히신 것 같아요. 그 SK 하이닉스도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번 주부터 외국인들이 거의 그 1조 원어치를 매수했죠.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1조 3천억을 매수할 때 삼성전자만 일방적으로 1조를 매수했다는 거.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매수한 이유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제 PC가 교체 주기가 10년 만에 이제 들어왔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PC 안에 AI 에이전트가 들어가는 윈도우 12가 올해 가을에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 안에 공급자망을 구축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핵심이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컴퓨터 운영 체계가 바뀔 때마다 주가는 거의 저점에서 2배 이상을 상승을 하곤 했어요. 1995년부터 계속 역사를 들춰보면은, 근데 지금 삼성전자 워낙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통계를 보면 컴퓨팅 운영 체계가 바뀌면 삼성전자 주가는 거기서 저점에서 평균적으로 한 150% 정도 상승했다는 걸 상기해 본다면 삼성전자 지금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향 반도체 그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으로 소재 장비 부품을 공급한 회사들이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처럼 장렬하게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향 반도체 소재 장비주도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까지 함께 챙겨보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냥 좀 특별한 종목, 특별한 종목? 예, 좀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종목 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후보지 뭐 된다 뭐 이 확정은 아니고요. IM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았잖아요. 예, IMT가 예. 오늘 아마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IMT가 이제 그 지금 잘하는 게 건식 세정 장비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건식 세정 장비가 이제 앞으로 좀 대세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매출이 없어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크게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공정 자체가 미세화되면 미세화되고 될수록 그리고 지금 HBM도 계속 위쪽으로 단수를 계속 올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습식은 약간 이제 물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전류에 약간 오작동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를 미세화되고 이렇게 층수가 높아질수록 건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2026년 정도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또 시작이 되면 여기서도 역시 기존에 지금 했던 습식 가지고는 세정 방식 가지고는 조금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앞으로 크게 지금은 이제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건식 쪽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IMT 이 종목이 앞으로 돈 벌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마이크론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데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그 국내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지금 가능성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종목 한번 보신다면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서 네. 24%대까지도 올라간 IMT였습니다. T처럼 네. 이름값 합니다. 네. T처럼 이성적으로 다시 주가를 좀 되돌려놨던 모습이었습니다. IMT 이호근 매니저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들어봤고요.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가시죠. 열어주시죠. 그리고 K푸드가 스멀스멀 하더니 와 어느덧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생겨났었나요? 오리온도 그렇고요. 삼양식품도 신고가 그리고 뭐 CJ제일제당을 비롯해서 농심 같은 종목도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고 바닥에서 이제 튀어나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워렌 버핏의 1승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음식료를 담아가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음식료도 잘 갖고 있는 건지 최근에는 뭐 경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경기방어주로 눈을 돌리는 게 맞는 건지 경기방어주 그리고 식품주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이게 늦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박병주 매니저님. 네. K푸드는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이게 제가 주말 방송 예전에 할 때 뭐 브리핑 했어가지고 불닭볶음면을 주제로 해서 K푸드 해서 제가 브리핑 한 15분짜리를 한 3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삼양식품의 그 진짜 좀 아까운 자리 제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주식을 좀 곧잘 합니다. 근데 이제 삼양식품의 그래프를 보시면 네모 친 자리 있죠. 그 18만 원대인데 그때 급작에 그러더라고요. 저 아빠 지금 요새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잘 팔리고 나도 먹어봤더니 이게 이렇게 입에 딱딱 달라붙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고 아드님 했죠. 딱 좋아할 세대죠.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지금 20만 원대에서 지금 95만 원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또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프로를 보냐면, 우리 그 K 문화가 굉장히 이제 해외로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이나 BTS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블랙핑크 이 친구들이 해외 공연을 다니면서 그 친구들이 또 우리나라 음식을 먹거나 여러 가지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환상을 가져요. 그래서 그 보면은 요새는 그 벨기에나 프랑스나 미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흠모해 가지고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그 신랑을 따라서 결혼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심지어 태국 공주죠, 공주. 거기는 공주, 완전 태국 가서 신분이 공주인데 그 공주님은 또 한국 신랑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우리 한국의 문화가 결국은 이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네. 자극을 하는 그것이다. 그러면 문화라는 것은 그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반영구적인 특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 K 음식을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삼양식품이 지금 먼저 그 우리 K 식품을 이름을 날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오리온도 이번에 그 다시 올라가고 있고 농심도 거기를 이어받아 가고 있고요. 그리고 풀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완전히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K 컬처 우리 한국의 문화와 더불어서 음식물이 이제 수출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현상이 아니고 문화라는 것은 또 반영구적이 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 되지 않고 계속 주목해 볼 필요 있다. 그러면 이제 삼양식품 주가는 좀 많이 갔어요. 네. 그러면 제2의 삼양식품도 우리가 이제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양식품에서 성공했던 인력들이 농심이나 오리온이나 풀무원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뭡니까 그런 노하우를 또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뭐 농심, 풀무원 같은 제 2번, 3번 타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좀 여기서는 투자 전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들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안 오른 종목들 보면은 이유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백인현 매니저님, 우리가 라면주 한창 잘 나갈 때 봤던 게 사실 삼양도 저렇게 잘 나가는 게 삼양이 예전에 리스크였죠. 왜냐하면 수출 원툴이다라는 비판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엄청난 또 리턴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수출이 좀 적은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삼양만큼 못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삼양식품이 주가가 아마 작년쯤이었을 겁니다. 작년쯤에 삼양식품이 주가가 한 번씩 올라갔을 때 농심이랑 오뚜기랑 그 외에 이제 식품 가공식품 관련 종목들이 뒤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기도 했고 원재료 비중이 조금 많이 좀 다운되고 그리고 가공식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수혜를 받는 느낌으로 다른 식품 관련 종목들도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삼양식품이 라면 업체 중에서는 가장 수출 비중이 높긴 하지만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종목들도 과거처럼 뒤따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PPT 세 번째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도 라면이랑 스낵 17개 제품의 가격 평균을 7.2% 인상하고요. 그 외에도 뭐 CJ 제일제당 그리고 동원 F&B 그리고 뚜레쥬르 그리고 파리바게뜨 던킨 전반적인 가공식품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거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였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발발했을 때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때 식품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종전을 한다라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미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가공식품 업체들이 이미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관련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식품이 많이 올라서 힘드시다면 다른 식품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라면 관련 종목 과거에 이제 라면 수출 비중이 많이 올랐을 때 그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던 섹터가 바로 김 관련 섹터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 4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김은 검은 반도체라고 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높은데요. 지금 2024년 김 수출액이 약 9억 9,7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5.8% 늘었는데 2년 연속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즉, 김 관련 종목들이 과거에 그쵸. 한 차례 이슈가 되었듯이 아직까지 김 관련 종목들은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CJ 시푸드나 사주 시푸드 그리고 동원 F&B 같은 그리고 CJ 제일제당 같은 전반적인 김 관련 종목들이 이제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들어가는지 체크하고 여러분들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매수 기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전 혹은 휴전이 간다라고 하면은 곡물가가 떨어지겠죠. 단기간으로 식품 관련 기업들에게는 마진율이 확 올라갈 수 있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사이클 타다 보면 결국 김까지 간다.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삼아봤습니다. 종목 가장 중요하겠죠. 이호근 매니저님. 자, 우리가 식품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을 어디가 가장 괜찮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얘기한 종목들 다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래 뭐 한 종목만 딱 뽑는다면 그냥 저는 우리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온. 네. 오. 지금 우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을 넘어서 이제 러시아, 뭐 베트남 뭐 이렇게 좀 점점 확대해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되면 본격적으로 또 한번 러시아에서 성장 기대되고 러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중동 그다음에 유럽까지 지금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이 두 개만 그 오리온 초코파이가 이제 보급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올해는 더 넓게 확대해가는 이런 구간에 있기 네. 때문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니저님, 이 오리온을요, 딱 그 식품 밸류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리가캠을 인수했던, 투자했던 그 밸류, 바이오 밸류도 가져간다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니가캠이 좀 잘 나가면 뭐 그 부분이 또 부각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식품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식품에 집중을 네. 해보자. 자, 백인현 매니저님, 검은 반도체로 가나요, 그러면? 네, 일단 저는 CJ 제일제당이 지금 바닥에서 한 달째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김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가공식품 관련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제일제당 검은 반도체도 다루고 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은요? 네, 저는 CJ 시푸드로 하겠습니다. CJ가 좋아요. 농심을 원래 했었는데 또 백인현 매니저가 김 얘기를 해서 갑자기 바뀐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오.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보고 나서 백인현 매니저가 방금 얘기한 거 보고 CJ 시푸드의 악어입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악어입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악어입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한번 그 CJ 시푸드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보시면 요때 CJ 시푸드가 계속 이게 악어입을 이렇게 다물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매집을 조용조용 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지금 매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 상단선을 탈 것 같아요. 지금 삼양식품도 오르고 오리온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식품주들이 지금 고개를 쳐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CJ 시푸드도 이제는 가만히 여기다 올려두기만 하면 그 작년 5월 달 때처럼 한번 시세가 나오는 그런 그림을 좀 살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또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고 1조가 넘잖아요.
근데 분명히 요 회사는 이익을 나고 있고 예전에 잘 갈 때가 6,400원대였는데 지금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있고 예. 또 그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악어입을 벌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CJ 시푸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 김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 3분 지난 것 같은데 그 3분 사이에 볼린저 밴드 악어입을 또 찾았습니다. CJ 시푸드. 빠르게 찾은 종목이었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들어봤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해봤고 K푸드 이야기 해봤는데 이 외에도 뭐 오늘 섹터, 다양한 섹터 이야기 해봐야겠죠? 이호근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매일 4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자금이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공매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매수 주체가 개인에서 이제 외국인으로 바뀌면서 종목 패턴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바닥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제2의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 공개 방송을 꼭 확인하셔서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STI를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자마자 급등을 했습니다. 내일 또 좋은 종목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님. 네, 지금 6월 달에 가장 많이 간 종목이 뭡니까? 바로 코롱입니다. 조선주가 아니고요. 로봇주가 아니죠. 코롱이 제일 많이 갔습니다. 이번 달만 해서 거의 60%, 70% 이상 갔는데 자, 코롱을 제가 그 무료 방송에 말씀드렸고요. 코롱에 대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오늘 같은 아침 같은 경우는 YC도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13% 올라갔거든요. 거기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데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중에 좋은 종목을 가격을 받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면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좋은 종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무료 방송 밴드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넘어가 보겠습니다.